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진입니다. 오늘은 질량과 에너지의 동등성하고 그 다음에 핵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과 에너지인데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빅뱅 이론에 따르면은 대폭발 이론에 따르면은 우주엔 초기 한 점이었다가 이제 퍼지죠. 그래서 에너지만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 찾은 거죠. 이제 질량과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어떠한 환산인자로 바뀌는지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량을 보면요. 운동량은 원래 뉴턴은 이렇게 봤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고전 물리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현대 물리로 오면은 여기 이제 감마 값이 붙습니다. 이게 현대인데 감마가 뭐였죠? 루트 1-c의 제곱 v의 제곱 그 다음에 1이었죠. 근데 여기에 질량에 이제 붙는 거죠. 질량은 어떻게 돼요? 운동하는 질량은 정지하는 질량에 여기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뭐 원래 당연한 건데 질량까지 커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속도만 커져서 운동량이 커졌는데 이제는 질량까지 증가하면서 커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에 운동에너지를 구해봤던 거죠. 운동에너지를 구해봤더니 운동에너지식이 원래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한 거예요? 분자 분모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건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결과만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광속이죠. 광속인데 여기는 이제 정지 질량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 질량이 오는데요. 이걸 볼까요? 얘랑 비교를 하면은 2분의 1만 빠졌지. 여기도 질량이 있고 여기도 질량이 있고 요것도 속도의 제곱이고 요것도 속도의 제곱. 광속도 속도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정지 질량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속의 제곱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은 노런치 인자까지 붙어서 질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고요. 그 다음에 쌍생성하고 쌍소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원자핵이 있는데요. 원자핵 근처에다가 이렇게 감마선 같은 고에너지 전자기파를 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입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자가 튀어나와서 우리는 그거를 입자랑 반입자가 생기는 겁니다. 뭘 받아서요? 고에너지 얘가 이렇게 되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옵니다. 나뉘어서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무슨 차이냐면은 얘는 전자라면은 전자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반입자는
전자랑 모든 성질이 똑같고 전하량만 다릅니다. 예, 전하량만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입자, 반입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쌍생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자하고 반입자가 됐다가 이게 다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에너지로 바뀌어요. 우리는 그거를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아무 에너지나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 장소에서나 되는 건 아니고 원자핵 근처에 감마선 같은 높은 전자기파를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를 쐈을 때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핵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변환이라는 것은요,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왜 변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변할까요? 왜 변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뭔가 불안하면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정하다, 불안하다를 뭘로 측정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여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불안하고, 에너지가 적으면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나 이런 거는 많을수록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되려고 하고, 아니면은 나중에 배울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값이 낮을수록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운동하는 입자들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뭔가를 결합한 상태라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가 N이라고 하는 Z죠. A죠, A. 질량수. 여기는 핵 결합 에너지죠. 혹시 모르니까 질량수라는 걸 먼저 해볼게요. 질량수는 이렇게 되죠. 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질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 숫자를 더한 거를 우리는 질량수라고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핵 결합 에너지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이려면은 원래 운동 에너지 같은 게 낮아야 돼요. 이런 게 낮아야 되는데 핵 결합 에너지는 반대예요. 결합을 잘하고 있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높냐 낮냐 이렇게 했을 때 운동 에너지 같은 것들은 낮을수록 물체가 좀 더 안정적인 거고, 핵 결합 에너지 같은 거는 높을수록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결합 에너지가 높을수록 그 핵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의 질량수를 바탕으로 핵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요 근방이 가장 안정적이죠. 요 근방이 가장 안정적인데 아마 여기가 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안정된 물질이 생성되는 게 바로 철이죠. 왜냐면은 핵 결합 에너지가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양 끝은 불안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질량수가 작은 쪽이고 여기는 질량수가 큰 쪽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핵 변화는 뭐냐면은 이렇게 불안정한 핵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화되려고 한다는 거죠. 안정화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이런 거를 이제 질량수가 큰 거를 무거운 원소라고 하죠.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가벼운 원소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안정을 추구한다고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결합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핵 결합 에너지가 높을수록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철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핵 분열이 돼서 안정화를 되려고 하고 철보다 가벼운 애들은 핵융합이 되면서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 분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핵 분열입니다. 보통 우라늄을 많이 쓰죠. 우라늄은 여기가 92고 우리가 원자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죠? 예, 여기 앞에 양성자 수죠. 원자 번호랑 양성자 수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질량수를 썼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양성자가 92개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238하고 235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얘가 자연계 상태에서 99%고 1% 존재합니다. 어디서요? 자연계에서요. 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감이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안정적이니까요. 얘는 불안하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핵분열에 쓰는 거는 누가 더 잘 되냐? 얘가 더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활용할 겁니다. 얘를 활용해서 핵분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라늄 235짜리에다가 이제 뭐를 줘요? 중성자를 하나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요거 하기에 앞서서 질량 결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 결손은 어떤 반응 전후에 질량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죠. 그러면은 질량값이 감소했다, 반응 전후에, 이런 거를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뭐죠? 나중 질량에서 처음 질량을 뺐는데 이게 음수가 되면 뭐예요? 감소한 거죠. 근데 이 감소한 만큼 뭐죠? 그런데 질량, 에너지, 동등성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E는 델타 MC 제곱이 되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 반응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다시 쓰면은, 예, 92, 235거든요. 여기다가 중성자를 하나 넣죠. 중성자는 양성자가 없고 질량수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때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간에는 중성자도 많고 양성자도 많고요. 그래서 중성자와 양성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성자나 양성자를 우리는 핵자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양성자만 봅시다. 양성자만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뭐 하고 있죠? 청력이죠. 전기적으로. 전기적으로 청력인데 왜 해간에 있냐는 거죠. 그럼 바로 뭐예요? 전기력보다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이 더 세서 그래요. 세서 그런데 이게 질량수가 점점 늘어나면은 점점 이제 전기력이 커진다는 거죠. 전기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들의 힘이 비등해집니다. 힘이 비슷하다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뭐예요? 얘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를 우라늄에 던져주는 거죠. 특히 더 불안한 235 우라늄에다가 충돌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왜 중성자를 뿌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양성자는 뭐 가속시키기는 뭐 쉬울지 몰라도 뭐죠? 92개의 양성자가 그 우라늄에 있는 양성자가 가속된 양성자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충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를 충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불안하게 힘이 비등하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기력이 엄청나게 발산돼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쏘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바륨, 크립톤, 중성자 이렇게 되고요. 뭐 이것만 일어나지 않고 다른 것도 일어나는데 이것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56, 36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141이고 0이고 1이고 그리고 요게 3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면은 보전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를 분석하는 툴은 보전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보전 법칙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량수 보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반응 전이고 후니까 반응 전은 얼마예요? 235 플러스 1이죠. 그럼 236이 돼야 됩니다. 어디 가요? 여기 가요. 제가 일부러 여기를 안 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맞는다는 거죠. 플러스 얘는 얼마죠? 1이 3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래서 뭐가 와야 돼요? 92가 와야 236이 돼서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질량수 보전입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런 데를 비워놓고 맞춰라. 저기 숫자를. 뭐 간단한 산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되면 좋은데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또 있냐면은 전하량 보전도 되는데요. 전하량 보전은 맞죠? 92, 56 플러스 36.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게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질량 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의 질량에 합하고 나중 질량에 합을 다 더했더니 이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 그 에너지 보존을 따져봤는데, 이건 또 맞아요. 예. 전의 에너지랑 후의 에너지는 결국 같더라는 거죠. 전체 값이. 그럼 유일하게 얘만 안 맞는 거죠. 근데 질량 에너지 동등성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가 맞는다는 거는 질량도 원래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빼본 거죠. 나중 질량에서 처음 질량을 뺐더니 이게 음수가 됐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질량의 변화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했었죠. 즉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은 이 질량이 뭘로 바뀌었냐는 거죠. 이 없어진 질량만큼, 감소한 질량만큼 뭘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맨 처음에 배웠던 E는 델타 MC 제곱으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핵 분열이고요.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거를 보존 법칙으로 해서 맞춰보니까 질량만 보존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질량 결손이 일어난 부분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에너지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 분열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핵융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핵융합을 보면은 원래는 수소라는 게 있는데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정상적인 수소는 중성자가 없었는데 중성자가 있는 수소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중수소라 그러고요. 중성자가 2개 있는 수소도 있어요. 이거를 3중 수소라고 하죠. 근데 얘가 대부분이겠죠? 얘네는 조금밖에 없고. 왜 그렇죠? 얘는 안정적이죠. 어디에서요? 자연에서요. 얘네는요? 불안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쓴다는 거죠? 얘네를 가지고서 핵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저쪽 보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핵융합을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걸 씁니다.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예, 핵융합도. 근데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고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써보겠습니다. 얘네가 불안한 애들이 만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헬륨이 됩니다. 헬륨이 되는데 중성자가 하나 생겨요. 왜 생기는지를 봅시다. 뭐죠? 질량수 보존부터 볼까요? 질량수는 2 플러스 3이에요. 여기는 4 플러스 1이죠. 예,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고 전하량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1이죠. 여기는 2죠. 같습니다. 근데 질량들의 합을 반응 전 거를 계산하고 반응 후에 질량들의 합을 계산해 봤더니 역시 안 맞습니다. 누구랑 같이? 핵 분열하고 같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봤더니 에너지는 다르더라는 거죠. 에너지는 전의 에너지의 합이 후의 에너지의 합하고는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보면은 역시 델타 M 나중 질량에서 처음 질량을 뺐더니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음수가 되니까 역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은 그때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질량 결손된 것은 에너지로 바뀐다. 왜? 질량 에너지
동등성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여기로 들어가서 질량 보존은 안 됐지만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이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핵융합이나 핵분열은 이렇게 반응 후에 에너지가 나와서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뭐 핵무기라든가 그다음에 핵발전이라든가. 근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핵분열이 더 많은데요. 다만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를 가지고 우라늄 같이 무거운 원자를 가지고 해가지고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핵융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핵분열은 핵폐기물이 나오는데 얘는 뭐 헬륨 같이 비활성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청정 에너지인 거죠. 예, 핵폐기물이 없는. 그래서 핵융합을 과연 어느 나라가 먼저 융합로를 만들어서 상용화 시킬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쪽 기술은 선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핵분열하고 핵융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